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5월 27일 두산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16%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0.53% 하락했습니다. 자, 코스피는 9,100억 정도를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를 하면서 부합 진행이 되었습니다. 많은 물량을 매수를 했지만 특정 종목 위주로의 매수세가 좀 강했던 것 같고요. 특히 삼성전자 위주로 그런 반도체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반대로 5천억 가까이를 매도하면서 코스피를 계속 매도를 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자 211억 매도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133억을 매도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일별 차트는 쌍봉 형태로 고점을 전고점을 도달하지 못한 채로 좀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크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21선 계속 올라오고 있고 아직까지는 추세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항을 맞았지만 다시 한번 그런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수급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자가 좀 강하게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올 초부터 해서 계속해서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피를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매입을 지속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종목 위주로의 테마가 다시 한번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다음 주에도 계속 강세가 이어질지 한번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5천억 매도하면서 최근 3일 동안은 1조 이상을 또 뱉었고요. 금융투자, 그 다음에 보험 이런 투자자들이 매도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연기금 투자자도 연일 좀 매도를 진행해주고 있고요. 일단은 기관 투자자는 코스피를 계속 매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마찬가지 코스피처럼 반등을 하다가 좀 이제 꺾이긴 했는데요. 하지만 코스피처럼 전고점을 부근을 지금 위치를 하진 않습니다. 그동안 이제 특정 테마 위주로 빠르게 상승을 했다가 조정을 좀 깊게 받았고요.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전에 고점 대비해서는 많이 회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21선, 61선 살려주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코스피처럼 좀 이제 강하게 다시 올라가기는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보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좀 더 코스닥은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자, 하락폭 대비 한 절반 정도를 지금 회복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계속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액 이제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양매도 3일 정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코스피에는 외국인 투자자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지만 코스닥에는 또 이제 유입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증시에 대한 이 반등세에 좀 영향을 주는 것 같고요. 삼성전자 같은 그런 대형주가 모여있는 그런 특정 테마 위주로 반도체 종목 위주로 저렇게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매입을 하다 보니까 좀 이제 상대적으로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피가 좀 더 강세를 보일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기다려 보겠습니다. 해외 증시는 미국 나스닥이 2.1% 상승했고요. 다우도 1% 가까이 상승하면서 전반적인 이제 미국 증시가 반등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이 계속해서 디폴트 우려 때문에 증시가 오르락 내리락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이 디폴트 예상 시한이 6월 1일이었습니다. 그래서 6월 1일 전에 좀 이제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협의가 진행이 잘 되지 않고 진전은 있다라고는 하지만 뭔가 깔끔하게 정리되는 움직임은 아닙니다. 그래서 국제신용평가사에서 미국의 전망치를 안정적인 전망치에서 부정적으로 좀 이제 변경을 하면서 저번 주에 또 이제 좋지 않은 움직임도 좀 있었는데요. 그래도 이제 이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얘기도 하고 이제 공화당 쪽에서도 얘기를 하는 것이 이 부채 한도와 관련해서 상황이 좋아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합의에 아주 가까워졌다라고 낙관적으로 이제 볼 만큼 어느 정도 이제 절충안이 형성이 되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소식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디폴트의 예상 시한도 의회가 내달 5일까지 부채 한도를 올리지 않으면 이제 정부가 지불 의무를 다할 충분한 자원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이제 1일에서 5일로 늦춰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4일 정도는 시간을 벌었기 때문에
그 4일 동안 또 이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6월 5일이 딱 되기 전까지 6월 4일까지 계속 저렇게 이제 협상안을 두고 치열하게 대립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대립을 할 때까지 오히려 증시는 상승을 했다가 떨어졌다가를 반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우리도 무게를 잡고 좀 천천히 생각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지수 선물은 뭐 어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유럽 증시 포함 뭐 미국 증시 다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시장 우리는 화요일에 열리기 때문에 월요일 또 이제 유럽과 미국의 시장을 한번 살펴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환율이고요. 환율은 7.7원 정도 하락해서 1323원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뭐 환율은 이 1300원대를 유지는 하고 있고요. 1330원대, 4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조금 안정화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디폴트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 최근에 환율과 그 다음에 국채 금리 이런 시장들이 계속 이제 올랐다가 떨어졌다가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천천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환율은 계속 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고요. 국채금리는 최근에 이제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해서 국채가 많이 발행이 되었을 때 국채 가격이 떨어질 거기 때문에 이렇게 국채 금리가 또 미리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3.8%대까지 지금 상승을 했고요. 국채 금리가 또 이제 계속 치솟을지 아니면은 적정선에서 상승을 마무리하고 다시 떨어지는 방향으로 될지는 한번 천천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증시 다 살펴보았고요. 미국의 디폴트에 대해서 계속 시장이 주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디폴트가 벌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그 디폴트에 대한 협상안까지 가기를 며칠이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남았죠. 그 기간 동안 증시가 좀 오르락내리락을 하면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한번 접근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160원 하락해서 16,000원으로 마무리되었고요. 0.99% 하락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두산 에너빌리티 큰 움직임은 없었고요. 약하게 하락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 이제 상승을 하다가 좀 이제 밀렸고요. 코스피에 지금 반도체 관련 종목 위주로의 상승이 좀 집중이 되면서 다른 종목들은 사실 크게 올라가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또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한 이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인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차트를 보기 전에 하나솔루션도 보시면 6만원대부터 줄곧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고요. CS 윈드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상승세를 좀 이제 멈추고 계속 옆으로 횡보하는 움직임입니다. 이런 움직임이 계속 지속되는 이유는 미국의 이제 디폴트 우려 때문에 아무래도 부채 한도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근데 부채 한도를 마냥 이제 늘리기에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 반대 공화당 쪽에서 내년 예산을 줄이라라고 압박을 했었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내년에 예산안을 줄인다라고 했을 때 줄일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이제 새로 펼치는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정책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지금 에너지 관련 종목들, 대체 에너지 관련 종목들에게 좀 이제 조정을 주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고요. 일단 유가도 사실 많이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지금 원자재 가격을 보시면 천연가스를 포함한 국제 유가도 지금 이제 72.8달러라고 해서 최근 대비해서는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유가가 치솟고 천연가스 가격이 치솟았을 때 이런 대체 에너지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그런 이제 정책들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큰데요. 지금 이제 이런 유가라든지 그런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서 대체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수도 있다. 뭐 이런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에너지원들이
이 기업들이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지금 그 대체 에너지에 대한 방향이 우리는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탈탄소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싸다라고 해서 그 원자재를 사용하는 에너지원을 계속 늘린다라기보다는 결국에는 그 원자재를 사용하는 에너지를 줄이면서 이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을 해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조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 좀 길게 보았을 때는 분명히 이제 그런 대체 에너지원을 플랜트를 깔거나 그런 기자재를 생산할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이 힘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16,000원으로 마무리되었고 시간의 가격도 15,980원 크게 뭐 움직임 없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거래량은 265만 주입니다. 전날보다 더 떨어져서 진행이 되었고요. 최근 3일 정도는 하락을 좀 했습니다. 그다음 뭐 합쳐봤자 한 400원 정도밖에 하락하지 않았고요. 크게 많은 양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은 계속 멈추어 있다. 지금은 큰 관심이 없이 크게 뭐 매수 세력도 없고 매도 세력도 없이 주가가 계속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15,000원으로 빠르게 떨어졌다가 지금 반등을 한 상황에서 조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 조정에 대한 이유는 방금 설명을 드렸고요. 그런 시장이 좀 안정화를 찾고 대체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다시 늘어났을 때 분명히 이 기업이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결국에는 저점을 확인을 했고요. 15,000원 수준에서 저점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에서 계속 또 이제 횡보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래량이 또 평소처럼 많이 감소를 했기 때문에 지루한 흐름이 또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 흐름이 이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는 다음 주와 그 다음에 계속 이제 시장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계속 이제 제가 공매도에 대해서 언급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그 공매도에 대해서 지금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는 이유가 거래량도 부족할 뿐더러 그런 이제 주요 거래를 하는 세력이 이제 외국인 투자자 위주이기 때문에 그런 공매도에 의해서 주가가 지금 형성이 좀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좀 이따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뭐 16,000원으로 떨어지긴 했지만 16,500원에서 지금 3일 정도 조정을 받아서 16,000원으로 떨어졌다. 뭐 지금 주가가 뭐 크게 많이 오르지 않는다. 여기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적정선에서 이제 그 악재에 의한 하락은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항상 그렇게 이제 주가가 떨어지고 나서 쌍바닥을 형성하는 그런 두산 에너빌리티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바닥을 찍을지 아니면 V자로 추가적인 상승을 계속 형성을 할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21선 추세가 다시 이제 위로 들리는 그 시점까지 어떻게 주가를 형성하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시간을 더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한번 계속해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바로 투자자로 가서 오늘 기관 투자자가 23만 6천 주를 매도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19만 3천 주를 또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는 6일 연속 지금 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 투자자는 금융투자 오늘도 매도했고요. 보험, 연기금 투자자, 사모펀드 다 매도를 했습니다. 연기금 투자자는 뭐 이틀 정도도 매도를 했지만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이제 목표치를 이제 포트폴리오를 다 형성했기 때문에 지금 그냥 증시 전체에서 매도를 하고 증시 전체에서 매수를 하고 이런 움직임에 따라서 그냥 매수 매도가 크게 연속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적정선에서 연기금 투자자도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다 매수를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투신도 이제 물량을 많이 뱉었었는데 그런 뱉어내는 물량도 많이 멈추었습니다. 보험도 그렇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거래량이 주고 있는 것과 유사하게 실제로 두산 에너빌리티를 쏟아내는 물량도 없고 매수하는 물량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계속 그 가격대가 비슷하게 유지되면서 거래량이 주고 있는 것이 지금 크게 매수 매도가 없기 때문이고요. 매수 세력이 붙어주면서 이제 올라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가 이제 거래량이 좀 이제 집중이 되었을 때다라고
강조를 좀 드립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조금 더 천천히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은 네, 이렇게 또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를 6일 연속 진행을 해주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잔고 살펴보겠습니다. 자, 공매도 잔고도 고점을 찍고부터 지금 이제 상환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자로 보시면 공매도 잔고도 1289만 주에서 1248만 주로 네, 40만 주 정도죠. 네, 40만 주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1360만 주에서 다시 공매도 잔고가 줄어드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공교롭게도 최근 6일 동안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를 했는데 그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를 하는 족족 공매도 잔고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공매도 잔고가 피크를 찍고 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1일 공매도 거래량도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12만 주 정도로 거래가 되었고 아무래도 외국인 투자자가 또 추가로 매수한 것을 보았을 때는 공매도 잔고가 또 추가적으로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공매도 잔고가 계속해서 오르락내리락 상환되었다가 또 공매도로 늘렸다가를 반복을 하면서 외국인 투자자가 그 물량을 늘렸다가 줄였다가를 반복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은 기관 투자자에 대한 매도 물량도 멈추었기 때문에 지금 그 매수 흐름에 따라서 주가가 크게 움직임 없이 계속 이 수준에서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매도에 대한 그래프를 제가 오늘 날짜까지 추가적으로 그림을 그려봤고요. 네, 주황색은 이제 보유 수량,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보유 수량이고 파란색은 이제 주가죠. 그래서 보유 수량이 지금 이제 다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최근에. 그러면서 주가도 같이 반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보유 수량이 이전에도 낮추었던 그 수준까지 딱 찍고 반등을 하기 시작했고요. 적정 수준에서 지금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보유는 계속 유지를 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7,500만 주 수준을 지금 마지노선으로 잡고 외국인 투자자가 이 물량을 돌리는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주가도 같이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할 때 올라가고 팔 때 매도하고 떨어지고 또 매수할 때 올라가고 팔 때 주가가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좀 반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잔고도 상당히 비슷합니다. 공매도 잔고도 네, 줄어들면 주가가 올라가고 공매도 잔고가 늘어나면 주가가 또 올라가고 떨어지고 그죠? 공매도 잔고가 줄어들면 주가가 올라가고 주가가 떨어지면 공매도 잔고가 늘어나고 이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공매도 잔고가 줄어들면서 주가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보유 수량과 공매도 잔고 수량이 데칼코마니처럼 딱 대칭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JP모간, 모간서울, 신한증권을 통해서 이 세 개의 창구를 통해서 계속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를 늘렸다가 줄였다가를 반복을 하면서 평균 가격대를 계속 형성을 하고 있다. 그 가격대가 16,000원, 15,000원 후반대 뭐 이 수준에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거래원을 보시면 자, 오늘도 신한증권이 매수 상위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어제도 그죠? JP모간이 20만 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직접적인 실시간으로 거래 창구로는 거래가 많이 진행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집계를 해보면 매수로 잡혀있는 모습이고요. 모간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최근 5일 동안에 이 물량을 보시면 모간서울과 JP모간이 합쳐서 80만 주 가까이를 또 매수를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MSCI 리밸런싱도 5월 31일까지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에 대한 상위 종목들도 그 비율 변경이 6월 초까지 반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비율 변경에 대한 형성까지 공매도를 쳐서 주가를 떨어뜨렸던 것 같고요. 네, 거기에 맞게 지금 이제 다시 공매도 잔고를 또 상환시키면서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공매도 잔고도 결국에는 평균 이 수량이 있습니다. 1300만 주, 1400만 주 뭐 이 이상을 웬만해서는 넘기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서 다시 떨어뜨리고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계속 공매도 잔고가 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1000만 주 가까이로 다시 떨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또 반대로 계속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이게 어떤 목적에 의해서 지금 공매도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네, 이렇게 가격이 형성되는지 100%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만약에 이제 유동 비율을 활용하기 위한 그런 이제 공매도 거래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유동 비율이 다시 지금 채워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MSCI 리밸런싱 날짜에 맞춰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계속 매수할 가능성도 있고 6월 초까지 계속 이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매입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그 매입은 모간서울, JP모간, 신한증권 위주로 매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특정 만기를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던 전적이 지금 이제 한 2달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만약에 이제 6월 옵션 만기까지 또 이제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는 천천히 한번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은 뭔가에 맞춰서 주가가 많이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분명히 이제 웨스팅하우스에 의한 그런 악재도 좀 있었지만 실제로는 웨스팅하우스에 의한 악재로 주가를 일부분 떨어뜨린 것은 기관 투자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공매도를 쌓아가면서 주가를 또 이제 원래처럼 꾸역꾸역 눌러왔던 세력은 외국인 투자자였기 때문에 어쩌면 네, 그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악재가 나오지 않았어도 적정선은 떨어지면서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악재에 대해서 집중하고 주가 하락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가 없이 결국에는 때가 되면 그런 이해관계가 다 끝날 것이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자리를 잡은 지도 꽤 오래되었죠. 16,000원, 17,000원, 15,000원 네, 이런 식으로 자리를 꽤 오래 잡았기 때문에 그만큼 매물에 대한 소화도 오랫동안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단번에 또 올라갈 수 있는 시기가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천천히 한번 접근을 해보자 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렸고 대차잔고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차잔고도 크게 이제 최근에 늘어나지 않죠. 그래서 상환이 오히려 계속 많습니다. 네, 16만 주 정도 상환되었고 한 3만 주 정도 차이 발생해서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2,900만 주 수준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 대차잔고도. 그다음에 종목 상세는 이제 17만 주 매수해서 19만 주 정도로 매수가 진행이 되었다. 그래서 6일 연속 매수를 해주면서 12.08% 외국인 보유율이 다시 증가를 하고 있다. 그래서 11.8%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이 지분을 채워놓고 있고요. 이전에 고점을 봤을 때는 13.1% 정도였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유입이 매수 물량이 유입이 된다면 적어도 네, 12% 중후반대까지도 계속 치고 나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기술적인 부분은 말씀을 드렸고요. 종목에 대한 설명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요. 우리나라 이제 에너지에 대한 구도를 바꿀 수 있는 법이 하나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분산에너지특별법입니다. 그래서 이 분산에너지특별법이라는 것은 흔히 발전소 인근 지역에 전기요금을 값싸게 책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률로 이제 평가를 받는데요. 전기를 생산하는 그 발전소 근처의 지역들을 이 전기를 싸게 공급을 해주고 좀 이제 멀리 있는 곳은 좀 차이를 두어서 그 전기요금을 달리 하겠다라는 법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이제 전국에 그런 에너지 플랜트를 분산해서 지을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이제 생기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 주목을 받는 것이 해상풍력과 그다음에 태양광, 그다음에 그 ESS, 그죠? 에너지 저장 장치, 그다음에 SMR입니다. 그래서 총 4개의 에너지에 대한 좋은 상황이 지금 만들어졌다라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특정 지역의 에너지 시설을 집중화 시켰을 때 그 에너지를 분산하기 위해서 고압 케이블이 많이 필요하고요. 그죠? 그리고 그 에너지 플랜트가 집중화되어 있는 지역은 아무래도 지역 주민들이 좀 반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이 통과가 되어서 이제 전국에 이 에너지 플랜트가 지어지기 시작한다면
각 지역마다의 그런 에너지 플랜트를 지어서 에너지를 직접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보급률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그 보급률을 늘리기 위해서 2030년까지 한 30%대로 지금 이제 비율을 조정을 해놨는데 2050년까지인가요? 네. 근데 그것까지 가기도 지금 이제 속도가 많이 더디다라는 거죠. 지역 주민에 대한 반발이 좀 컸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계속 막히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아무래도 그런 지역 주민도 전기세를 마냥 높게 계속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이제 그런 것들을 수용할 수 있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시행이 되면 전력 중개 사업과 전기차 충전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기존에 설치된 재생에너지를 활용한다는 개념이 강하다. 따라서 분산에너지 특화지구 지정 요건을 강화하거나 분산에너지 설치 의무자의 자격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재생에너지 확산보다 정비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분산에너지 특별법 하위 법령에 이렇게 기존 사업자 혹은 전기사업법 인허가를 득한 사업자로 판정을 하면 재생에너지 정비라는 목적과 그런 선의의 피해자 양산 억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한 것 같고요. 아무튼 우리가 중요한 것은 분산에너지 특별법으로 SMR 활용도가 높아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권 관계자는 SMR의 주민 수용성을 우려했지만 도심지에서 떨어진 기존 화력발전소 단지나 LNG 발전소로 전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곳에 SMR 설치를 검토를 할 수 있다. 충남 보령 등에는 이제 석탄 발전소 밀집 지역인데, 이미 이제 한국수력 원자력 등 SMR 사업을 기획 중인 사업자가 이곳에 SMR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를 타진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SMR을 기존 석탄 발전소 부지에 설치를 하면 이미 설치된 전력 계통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의 경우 SMR 파운드리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SMR 상용화 시기를 2027년, 우리나라 2027년으로 하고 있는데, 그 산업계약 협의를 통해서 이를 앞당기면 SMR을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같은 반도체 공장을 추가로 짓는 용인의 경우도 SMR이 제격일 수 있다고 합니다. 해상풍력, 태양광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안정적으로 전력 조절을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고요. 어떤 날에는 바람이 불었다가 어떤 날에는 비가 많이 왔다가 장마가 심해서 태양광 효율이 떨어지거나 그렇게 이제 지속이 되었을 때 안정적인 에너지원 공급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 에너지원을 이제 SMR로 채운다라는 것이고요. SMR과 그 재생에너지에 대한 이 조화가 아무래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이제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 해상풍력도 진행을 하고 ESS 사업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SMR 사업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기업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미 이제 제주도 쪽에 두산에너빌리티가 해상풍력단지, 한림 해상풍력단지에 해상풍력 발전기를 많이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이 추가 해상풍력 사업에도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해상풍력 단지를 가보니 이제 이용률이 30%까지 목표치를 이미 달성을 했고,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에너지원으로 또 이제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 설득이 이제 좀 필요한데요. 그 설득을 위해서 이번에 명분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분산에너지 특별법 때문에 그 주민에 대한 수용도 어느 정도 수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탐라 해상풍력에 대한 추가 진행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확대 사업은 인근 지역의 주민의 동의를 받았고 제주도 심의를 막 마쳤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의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내용을 보시면 제주도 인근에서 추진 중인 해상풍력 사업은 추가 사업 72메가와트 그 규모입니다. 그래서 그
72MW 규모가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새로운 모델 8MW로 진행이 된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전에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네, 여기서 탐라 해상풍력단지 추가는 설비 용량 30MW 규모로 조성돼서 현재 운용 중인데, 남동발전은 내년에 착공해서 오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이곳에 72MW를 추가해서 총 102MW를 늘릴 계획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3MW급 10기가 돌아가고 있는데, 현재 사업 부지 뒤쪽에 8MW급 규모 풍력발전기 9기를 건설하겠다는 것이고요. 이 8MW급 9기는 당연히 두산 에너빌리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8MW급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은 두산 에너빌리티 밖에 없고요. 국산화를 명목으로 해서 아무래도 탐라해상 풍력 단지에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전량 다 수주를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실증이 끝난 그 풍력기를 8MW급으로 이제 납품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착공을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 아마 수주 소식이 들려올 수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도 심의를 거치고 있다라고 하니 그 심의가 통과가 되면 빠르게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정부가 올해 1월에 발표한 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르면 풍력을 2030년까지 19,300MW를 늘려야 됩니다. 근데 7년 만에 풍력을 10배 넘게 늘려야 하는데요. 그중 상당수가 해상풍력으로 확대가 될 전망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상풍력에 대한 시장이 상당히 클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우리나라의 여러 기업들이 지금 해상풍력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1년에 33기, 8MW급으로는 10몇 기 정도를 이제 생산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생산 열량을 많이 키워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수주 소식이 내년부터 이제 착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많은 소식이 들려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SMR 기자재, 풍력 기자재 등으로 해서 앞으로 이 플랜트 기자재, 그런 공급 위주로 좀 이제 익률이 높은 사업 위주로 수행을 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해외 소식이고요. 뉴스케일 파워가 이제 루마니아 원전 공략을 박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포럼을 원전 회원사, 포럼 회원사로 가입을 했고요. 차세대 첨단 원자력 기술 전문가 육성에 힘을 보태기로 하면서 뉴스케일 파워가 루마니아의 이 SMR 공급을 거의 이제 기정사실화하는 모습입니다. 바이든이 이제 직접 SMR에 루마니아 대형 투자를 약속을 했고요. UAE와 한국, 일본, 미국이 힘을 합쳐서 이제 들어간다라고 한 것을 보았을 때는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최근에 SMR 뉴스케일 파워에 지분 투자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아무래도 뉴스케일 파워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지금 거의 기정사실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루마니아 쪽에도 납품을 한다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이제 미국 수량과 루마니아 수량 뭐 이런 것들 해서 SMR에 대한 기자재 생산을 본격적으로 계속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SMR은 점점 이제 보급이 확대가 될 거고요. 대형 원전과 다르게 지금 기술 개발을 아주 치열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 국가, 여러 기업들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선점을 해서 기자재 생산을 위한 공장도 있고 이미 기자재를 생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제에서 지금 이제 전 세계에서 SMR을 기자재를 지금 생산하고 있는 기업은 저는 손가락 안에 꼽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형 원자로 주기기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직접 제작을 할 수 있는 만큼 러시아, 중국, 프랑스, 미국, 한국이죠. 그래서 미국도 사실 시공 능력이 별로 없다라고 보았을 때는 우리나라에 대한 제조 기술을 힘을 합친다라고 했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가 거의 톱 저는 4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중국과 러시아가 제외가 된다면 이제 프랑스 아니면 우리죠. 그래서 앞으로 많은 그런 수주 소식이 기다려집니다. 실제로 이제 증권 리포트 속에서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주기기를 수주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약 내용이긴 하지만 웨스팅하우스와도 본격적인 본계약을 추진할 예정이고 동유럽 내에서의 원전 수주가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특히 폴란드 본계약과 체코 입찰 결과로 내년 중으로 관련 수주를 인식할 전망이고 이 관련 수주를 인식한다라는 것은 이미 팀 코리아가 수주는 더 빨리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한울 3, 4호기도 착공을 이미 이제 공사를 준비를 하고 주기기 발주까지 좀 시간이 걸렸었기 때문에 그런 만큼 이 폴란드와 체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폴란드라든지 뭐 체코가 우리나라의 팀 코리아가 수주를 한다면 거의 두산에너빌리티는 한 기당 1.5조 원은 거의 100% 수주를 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기 때문에 주가는 이미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미국 에너지부에 따르면 2050년까지 SMR을 포함해서 원전을 최대 200기가와트까지 늘린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뭐 여기는 10기라고 좀 나와 있지만 100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와 엑스에너지 등 이런 여러 기업들이 수혜를 볼 것이다. 그 간접적으로 이제 거의 직접적이죠. 두산에너빌리티가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도 이제 원전 에너지에 대해서 부활이라는 내용이 나올 만큼 지금 이제 힘차게 움직이고 있고요. 이렇게 정부의 힘을 받는 이유가 뭐 이제 여기 조지아 보글 원자로 이 웨스팅하우스가 원자로에 대한 이 원자 공급을 하고 그 원전 건설을 했는데 계속해서 이게 지연이 되면서 예상보다 상당히 늦게 지금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글 원전 때문에 웨스팅하우스가 적자를 크게 입었고요. 거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가 여기저기 매각이 되면서 지금까지 이제 흘러왔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에너지 차관부죠. 네, 에너지 차관부가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원전 건설을 2배로 늘려갈 것이고 탄소 배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2050년까지 원전 건설을 3배로 늘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미국 IRA에서 2024년에서 2032년 동안 원전에서 생산되는 전기의 메가와트 시당 1시간당 1메가와트당 15달러의 상당의 세액 공제를 제공을 한다라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에서 생산되는 전기는 싸게 공급을 하겠다. 세제 혜택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원전 건설을 통해서 전기를 많이 생산하게 지금 요건을 마련을 해준 겁니다. 자, 1400메가와트급이죠. 한 기당. 우리나라가 지금 건설하는 원전은 한 기당 1400메가와트급입니다. 그 1시간당 지금 15달러죠. 네. 1400 곱하기 15 곱하기 24를 하면 한 하루 동안에 이 원자로에서 생산되는 전기의 할인 금액입니다. 그래서 대충 계산을 해보면 우리나라 1,400원, 1,300원 환율을 계산했을 때 6억 5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 이제 많이 할인을 해주겠다라는 것이고요. 전력 생산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이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대형 원전도 대형 원전이지만 이제는 미국이 새로운 SMR을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내 SMR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저렇게 이제 SMR 생산 단가가 좀 비싸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세제 혜택을 주니까 초반에는 생산 단가가 좀 비싸더라도 SMR을 추진할 수 있는 명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성이 높고 그 대형 원전을 건설해서 그 여러 곳으로 이제 뿌려주는 전기 생산 케이블 그런 거 까는 것과 그런 공사 비용, 유지 비용을 다 생각을 한다면 SMR은 전체적인 그런 생산 단가는 오히려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몇몇 언론에서 나오는 그런 SMR 단가 때문에 효용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정책적인 힘과 그 다음에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에너지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그런 전 세계적인 움직임과 그 다음에 소형으로 되었기 때문에 안정성이 높고 핵 폐기물 발생량이 조금 더 적다라는 점, 그 다음에 이제는 경수로 외에도 그런 소듐이라든지 고온 가스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그리고 이런 SMR 같은 경우는 선박이라든지 그런 여러 곳에 집약되어서 원자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것이다. 해상 부유식 이 SMR도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일본이 최근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SMR에 대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뛰어들고 있고요. 그만큼 시장이 핫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꼈던 그런 전기차 시장 갑자기 이제 올해 초부터 뜨기 시작했고, 주가도 갑자기 이제 한 10배 이렇게 올랐죠. 그런 만큼 이런 SMR에 대한 에너지 시장도 분명히 관심을 받을 시기가 올 겁니다. 저는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렸던 만큼 조금 더 기다려보면 분명히 좋은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를 하고요. 이 에너지원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